승무원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실크에어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면접장을 갔는데 면접을 보기도 전에 이제 지원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대기실에서부터 키를 재고 앞니치를 잰다는 거예요. 근데 앞니치가 보통은 벽에 딱 붙어서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실크웨어는 벽이랑 제가 쓴 자리가 한 30cm 정도 띄어서 앞니치를 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앞니치가 안 닿는 저인데 당연히 안 닿죠. 거의 한 3cm 정도 안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닿으니까 거기 면접관도 아니고 그거 뭐 서류 해주시는 분이 너는 면접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접을 못 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면접 때문에 한국에서 100만 원 돈 가까이 내고 진짜 이 하루 이 면접 한 개만 보고 싱가포르로 날아왔는데 면접도 못 보고 간다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제가 막 그때 자켓을 입고 갔는데 막 자켓 벗어서 앞리치 재봐도 되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앞리치는 닿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까지 가서 면접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청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한참 울고 나왔어요. 그때 그때 한참 울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거기 실크에어에 다른 한국인 지원자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보고 자기는 내일 스쿠트항공이라는 회사에 또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쿠트항공이 뭐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항공사가 있다. 저가 항공이지만 다른 항공사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앞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 너도 한국에 가서 한번 지원을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진짜 저는 쓴맛을 보고 면접도 못 보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스쿠트항공을 찾아서 지원을 했어요. 그때는 스쿠트항공에 대한 정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도 거의 면접이 7년 전 면접이 마지막이었나? 그랬거든요. 스쿠트항공에 대한 정보는 지금보다 더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따지진 않았으니까 일단은 부랴부랴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온라인 인비테이션이 오고 온라인 시험을 봐라 해라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또 9월 이제 추석 때여서 저는 본가인 제주도에 내려가 있었는데 스쿠트항공에서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그 주 일요일 날 면접이 있다면서 일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부랴부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번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다 해가지고 면접 복장도 좀 비싼데 가서 저한테 잘 맞고 스쿠트항공 그 유니폼이랑 비슷한 걸로 빌려서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갔어요. 그때는 또 시간도 막 모자라서 인천공항에서 1박 노숙하고 그 다음날 싱가포르로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쿠트항공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답니다. 스쿠트항공을 붙고 나서 또 SQ 싱가포르 에어라인 인비테이션도 받고 한국에서도 면접을 받지만 싱가포르 에어는 저는 떨어졌고요. 결국에는 스쿠트항공으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스쿠트항공이랑 더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인지 그 전인지 아마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항공이라고 신생항공을 만드는데 한국에서 승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학원 대행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준비를 해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에 면접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2차까지 붙었었는데 그때는 되게 큰 이슈가 있었던 게 그 학원 관계자께서 저희의 그 신상 정보들이 있는 파일을 오픈 채팅방에 모르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면접도 아예 텅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살아도 좋으니 진짜 돈을 안 줘도 좋으니 비행만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나 나라나 따지지 않고 다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2018년 4월부터 제가 합격한 9월까지 거의 매주 2회 많으면 3회 주말 스터디도 했으니까요. 매번 스터디 갈 때마다 머리하고 속눈썹 붙이고 풀 메이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엔 진짜 화장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능숙하게 화장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잘 맞는 화장도 찾게 됐고. 저는 키가 158이지만 그래도 저의 스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의 백그라운드로는 저는 16살부터 23살, 24살까지 시드니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영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도 외항사 승무원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들었고 부모님한테도 승무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너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준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딱 1년만 잡고 승무원 준비를 해봐라. 그 1년을 잡고 너가 진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봐서 승무원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시간을 밑받침으로 다른 일을 찾아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2018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진짜 준비를 해보자. 앞니치도 닿지 않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저한테 이런 스쿠트 항공이라는 기회가 왔고 지금은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키가 작으면 당연히 승무원을 못하겠지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한국의 승무원은 되게 키 크신 분들도 많고 마르신 분들도 많고 예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외항사는 사실 자기 매력 이제 코로나는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싱가포르는 어제부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정부 발표가 났어요. 그만큼 다른 회사들도 면접을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승무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승무원으로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가 됐든 결국에는 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준하는 시간이 힘들긴 하겠지만 진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에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붙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승무원이라는 그 벽이 엄청나게 높은 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겠어요. 제가 준비할 때는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영어는 열심히 하면 늘 수 있지만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스터디 갈 때마다 그 앞니치를 재는 순서도 다 같이 하는데 할 때마다 안다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되게 쪽팔렸겠어요. 막 뒤에서 수근거릴 것 같잖아요. 다른 지원자들도 쟤는 앞니치도 안 되는데 무슨 승무원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나 얘기할까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촬영을 하고 싶어서 촬영을 했는데 되게 말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리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일단은 편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또 촬영을 해보거나 그러겠습니다.